안녕하세요. 문화대담 사회를 맡은 전통문화 콘텐츠 연구소 연 대표 김소영입니다. 전주시가 주최하고 사단법인 전통문화 콘텐츠 연구소 연에서 주관하는 2021 전주단오 온라인 문화대담을 시작하겠습니다. 이제 초여름을 시작케 하는 날씨가 이어지고 있습니다. 우리 선조들께서는 단오를 맞아 물맞이와 기운을 북돋는 시설 음식 먹기, 체력 단련을 위한 다양한 전통놀이를 통한 건강하게 여름나기를 준비하는 풍습이 있었습니다. 2021년 전주 단오를 맞아 현대인에게 있어 단오에 갖는 의미, 전주 단오 활성화 방안 등이 무엇인지 전문가분들을 모시고 대담회를 진행합니다. 그럼 지금부터 전주 단오 문화대담을 진행하기에 세 분의 토론자분을 모시고 지금 문화대담을 시작하겠습니다. 네, 어서 들어오세요. 예, 전주 시민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전주 단오 문화대담의 좌장을 맡은 전주문화원의 나정우 원장입니다. 먼저 저와 함께 이 프로그램을 진행하고 대담을 나눌 두 분을 소개해 올리겠습니다. 오른쪽에 전 전북대학교 총장이신 장명수 총장님 모셨습니다. 왼쪽에는 전북일보 편집국장인 유병기 국장님을 모셨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그럼 지금부터 두 분의 전문가들을 모시고 전주 단오에 대한 온라인 대담 담화를 본격적으로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이제 두 분에게 묻고 싶은 것은 현대인에게 있어서 단오라고 하는 것은 어떤 의미를 가질 수 있을까 하는 것을 먼저 총장님 말씀해 주시죠. 단오는 우리나라 명절 중에 하나입니다. 잘 아시는 것이 설날 그리고 추석 어떻게 보면 단오 3대 명절일 수 있고 물론 대보름날까지 합하고 하면 5대, 6대도 가겠습니다만 아주 큰 명절입니다. 그리고 이 명절날 전주를 유심해서 전국 각지에 많은 민속 놀이가 있었고 또 축제가 벌어졌습니다. 따라서 오늘날 현대인에 있어서 단오는 전통을 그대로 답습하면서 새로운 시대를 열어가는 무대를 꾸미는 날이 단오날이라고 그렇게 생각합니다. 네, 실질적으로 이제 단오가 발생하게 된 것은 역사적으로 거슬러 올라가면 직접 단오라는 이름은 아니었지만은 삼한시대부터 이야기를 할 수가 있습니다. 특히 우리 지역은 이 마한적으로서 농경사회에서 파종이 끝나고 난 뒤에 약간의 쉼을 가질 수 있는 여유 동안에 이런 단오라고 하는 것이 있어졌죠. 그런데 이러한 것이 오늘날에 와서 이제 농경 생활이 조금 퇴색되어지는 삶 속에서 아직도 우리는 단오라고 하는 말을 끄집어내야 되는 그 이유, 현대인에게서 단오의 의미는 무엇인가? 우리 유 국장님 한 말씀. 총장님 말씀 너무 잘 들었고요.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지금 젊은 층에게 있어서 이 단오는 매우 단어조차도 생소한 그런 개념으로 이렇게 와닿고 중년층에게 있어서는 어린 시절부터 우리가 함께한 그런 중요한 세시풍속이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노장년층에게는 너무나 중요한 그러한 의미를 갖는 우리 민족의 고유 어떤 명절이자 또 세시풍속이고 또 앞으로도 계속 보존해야 할, 활성화해야 할 그런 가치 있는 그런 의미 있는 날이 아니냐 저는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어쨌든 이 농경사회에 있어서 단오는 대단히 의미가 있고 중요했습니다만 정보사회와 그리고 산업사회로 들어온 오늘날에는 그다지 단오가 의미가 없어지고 과거에 어떤 전통문화 행사가
소멸돼 버렸기 때문에 예. 10대 20대한테는 생성이 짝이 없을 수도 예, 있습니다. 예. 그러나 분명한 것은 과거 농경사회에 있어서 단원은 파종을 끝내고 1년 동안은 노동으로 인해서 식량을 얻기 위한 중요한 준비운동 기간이라고 보면 되었습니다. 그러니까 남자는 씨름대고 여자는 이제 그네뛰기를 하고 그다음에 이제 여자는 몸을 청결하게 하고 그다음에 위생을 지키기 위해서 창포물에 머리를 감고 막 이런 몇 가지가 있었겠죠. 똑같이 아무리 산업사회를 하더라도 지금까지 이제 4월 달까지는 준비운동을 하고 이 5월부터는 생산과 그리고 창작을 열심히 할 수 있는 그런 준비운동을 하는 것이 단호라고 생각해서 현대적 의미를 부여할 수 있으리라고 생각됩니다. 혹시 총장님 그 전주에서 평생 사셨으니까 옛날에 그 단호에 대한 혹시 기억이나 추억 있어요? 많이 있죠. 어떤 것이 있을까요? 예, 뭐 이미 다 좀 알려져 있습니다만 전주의 단원은 전주만이 아니라 전라북도 전체에서 단원날 모였고 심지어는 강원도나 경기도에서도 왔습니다. 그 이유는 전주 덕진연못의 창포물에 머리를 감으면 만병통치라고 하는 그 소문 때문에 많은 여자들이 몰려왔고 그다음에 이제 지금은 나무가 거의 없어지고 공원화돼 버렸지만 소나무가 울창해가지고 거기다 이제 그네를 넣고 그네를 띄고 시합들을 하고 있거든요. 또 한쪽에서는 씨름이 벌어지고. 근데 제가 최초의 어렸을 때 기억은 초등학교 들어가기 전에 할머니 손을 잡고 덕진에 꾸역꾸역 모여왔습니다. 많은 인파가 모였죠. 물론 이제 돗자리를 짊어지고 무슨 먹을 것을 꾸려가지고 가서 잔디밭에서 먹었습니다만 그 후에도 성장 후에도 덕진 단오연모 행사는 매년은 안 갔습니다만 가끔 가서 봤습니다. 그래서 지금도 기억이 새록새록합니다. 예, 전주의 이 덕진 연못을 중심으로 해서 일어났던 단오, 또 그 물에 머리를 감고 목욕을 하고 하는 것들은 대개 덕진 연못에는 그 줄이라고 하는 풀, 그 다음에 뭐 창포, 또 그런 것들이 있어서 효과가 상당히 크다. 특히 연의 뿌리 같은 것까지 합쳐서요. 그래가지고 대체적으로 건지산에서 흘러 들어오는 물하고 그 자체적으로 연못에서 솟아나는 용천수, 솟을 용자를 쓰는 용천수 이런 것들이 합해서 효험이 크다 해서 1938년도에 그 동아일보 기사를 보면은 많은 사람들이 모여서 했다고 하는 그런 기사들이 있어요. 혹시 국장님은 이 단어에 대해서 들은 이야기 있으세요? 네, 그렇지 않아도 제가 이렇게 오늘 이 행사 이 자리에 오기 전에 잠깐 이렇게 예전 그 기사를 한번 찾아본 적이 있어요. 그래 보니까 여기 재밌는 기사가 하나 있네요. 왜냐하면 1938년 7월 16일자 동아일보를 보니까요. 내 지방의 여름 풍물 덕진 물맞이 이런 제목으로 기사가 하나 이렇게 나와 있는데 제가 잠깐 조금 읽어드릴게요. 괜찮죠? 덕진 연못의 물맞이는 전주 역사적 명물인데 호남 일대에서 가장 명성이 높은 단오 명절이었음을 알 수 있다. 호남 일대에서 무려 3만 명이 단오날에 덕진 연못에 몰려든 것이다. 3만여 명이 덕진 목가에서 대혼잡을 이루는 난장이 매년 덕진 연못의 단오 풍정이었다. 물론 일부 단어가 요즘하고 좀 다른 단어가 있긴 한데요. 그 일제가 이제 말기로 치닫는 그 길목이죠. 38년이면. 그런데 그때 그 동아일보, 조선일보가 뭐 일제시대에는 1919년 3.1운동 직후에 두 개 이렇게 창간이 됐었죠. 거기에 아주 재밌는 기사가 소개가 됐는데 전주가 전국을 대표하는 명실공히 그 대표적인 그런 단오 행사로 자리 잡고 있음을 우리가 지금 이제 3만 명이라고 그랬죠? 예.
그건 이제 숫자로 헤아렸겠지만 눈으로 보면 예. 완전히 사람으로 뒤덮여가지고 예. 딴 것은 보이지 않을 정도였습니다. 그러니- 그리고 또 하나는 이제 그 행사에는 당연히 행상들이 몰려가지고 예. 많은 걸 이제 팔고 먹고 마시고 했거든요. 예. 그러면 특히 남자들은 이제 좀 술을 마시면 흥청거리지만 예. 여자는 단오날 또는 기타 명절날 아니면 입에 술을 댈 수 없는데 예. 그날은 여자들도 좀 과감하게 막걸리 정도를 마시거든요. 아. 그래서 덕진 단오날 평가를 첫째 물 맞고 연못에 물 맞고 그다음에 서방 맞고 그다음에 서방 맞고 아. 이 세 가지가 자기 네. 그 단어에 대한 총평이었습니다. 네. 물론 하나 우스갯소리겠습니다만 상당히 의미가 깃들여진 얘기였습니다. 그렇습니다. 예. 지금 전주 월드컵 경기장 거기가 제 기억에 아마 43,000석 정도 되거든요. 2층까지 3층까지 꽉 찼을 때 그러면 그 당시에 사람이 많지 않은 시대에 3만 명이 그 좁은 공간에 운집했다고 하면은 조금 과장을 하자면 전주 시내에 있는 사람들은 뭐 한 집에 한두 명씩 다 몰렸다 다 이렇게까지 그렇습니다. 얘기할 수 있는 이게 거예요. 그 시대에 그러한 단어가 1950년대, 60년대까지도 사실은 이어졌어요. 이어졌어요. 예. 그 재밌는 이야기로 그 가람 이병기 선생님이 이제 전북대학에 계실 적에 이 단오날이 되면 이제 그 연못으로 나오시거든요. 그러면은 그 당시에는 오늘날처럼 텐트가 그렇게 발달하지 않았어요. 그러니까 집에서 혼이불이나 또는 그 삼배 이런 걸 갖다 대충 가리개를 만들고 그 안에서 여인네들이 할머니들이랑 물맞이 목욕을 했어요. 그러면은 이제 그 재밌는 일화가 이 가람 선생께서 술을 이만큼 취하시고 그 쪽을 쭉 다니면서 전부 하나씩 이렇게 들춰보고 다닌다 이 말이에요. 그럼 저 늙은이 지금 뭐 하는 거야? 하고 이제 한바탕 소동이 나고 하는 그런 것들이 1950년대까지 있었고 총장님 말씀대로 60년대까지도 오늘날의 그 덕진연못에는 소나무가 꽉 차가지고 그런 것들이 그런 대로 있었습니다. 그럼 총장님 이번에는 그 전주 단오의 정체성을 뭐라고 표현해야 될까요? 어떤 것들이라고? 지금 전통문화들이 많이 소멸되고 경시되는 속에서 전주의 단오 역사는 우리나라 총체적인 전통문화의 결단이다. 예. 일단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덕진 연못이라고는 귀중한 자원이 있었기 때문에 창포물에 목욕을 하고 머리를 감았거든요. 딴 곳에는 그게 없지 않습니까? 그래서 전주는 입지적으로 또 지리적으로 남한의 중심적인 위치에 있었을 뿐만 아니라 아까도 지적한 바와 같이 많은 사람이 모여서 흥청대고 그리고 흥을 내고 그리고 즐겼기 때문에 전주의 단오는 우리나라 전통문화의 핵심적인 요소였다고 말씀드릴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이제 또 달리 이야기하면은 지금 현재 이제 2005년도에 강릉의 단오가 세계문화유산에 등재가 되었어요. 그리고 한 4년 전인가 그 무렵에 법성포의 단오가 또 그 국가문화재로 지정이 됐어요. 그러면 여기에서 전주 단오의 정체성을 어떻게 보아야 할 것인가 하는 문제가 대두돼요. 근데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해요. 법성포라든가 강릉은 해변가예요. 이 해변가에서 하기 때문에 어떤 풍년 농사의 기여보다는 풍어적인 것들이 더 많아요. 그래서 이제 그쪽에서는 그 단오라고 하면 되게 이제 뭐가 중요시 되느냐면은 이쪽 원래 그 뜻은 풍년 기원제라고 하는 천지신명에게 제를 올리는 것하고 또 하나는 수고로운 농민들의 쉼, 놀이, 축제 이런 것들이 되는데 그런 걸 볼 때는 강릉이나 법성포하고 전주는 좀 달라요. 농경 사회에서의 어떤 축제적인 제의적인 의미는 전주 단오만이
가지고 있다 이런 이야기죠. 그러니까 강릉 단오나 법성 단오인데 그동안에 우리가 너무 소홀히 여겼단 말이에요. 아까 육장님이 그 얘기해 주신 1930년대 말에 단오 풍정이 다른 지역에는 별로 없어요. 여기에 다 몰려들어서 했던 것들. 그러니까 오늘날 전주 단오의 정체성을 뭐라고 할 거냐. 농경사회에서의 제의와 또 축제의 기능으로서의 전주 단오의 정체성을 다시 살려나가야 된다. 그러면 어떤 식으로 살려나가야 할 것인가 하는 문제도 가지고 있어요. 육장님 혹시 그 전주 단오의 어떤 관련된 행사라든가 놀이도 좋고 이런 것들 앞으로 어떤 식으로 발전을 해 나가야 될까요? 이제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오랫동안 저는 그러니까 아주 어린 시절부터 단오 하면은 저는 전주에만 있는 건 줄 알았어요. 그 기간이 적어도 20년이 넘은 것 같은데, 그 다음에 이제 성인이 돼서 보니까 뭐 강릉에도 있고 어디도 하고 이렇게 왕왕 비치더라고요. 그래서 그런가 보다 했는데, 제가 지금부터 한 10년 전쯤에 강릉에 한 2번 정도 간 적이 있어요. 거기가 남대천이던가요? 예, 남대천. 예. 거기를 보고 제가 깜짝 놀란 게, 제가 일일이 세어보진 않았습니다만 현지인 이야기로는 뭐 30만이 왔다 간다, 50만이 갔다 간다 할 정도로 어마어마한, 우리로 하자면은 남부시장 그 한백로에서부터 해서 저쪽 백제교까지 아마 그렇게 생긴 데가 난장이니 뭐니 해가지고 그 풍물을 해가지고 그게 다 모여 있더라고요. 그리고 그 다양한 행사도 행사인데 너무 많은 사람들이 조선 팔도에서 다 모여가지고 하는 걸 볼 때 부럽기도 하고 아쉽기도 하고, 또 우리 전주가 그 메인스트림 주류로서 그거를 빨리 차지하겠다 그런 생각을 많이 했었거든요. 근데 요거 이제 시대가 변하고는 있지만 아까 말씀 주신 대로 그 해안 법성포가 됐든 강릉이 됐든 거기는 이제 해안 쪽이지만 우리가 적어도 내륙의 가장 중심지로서 오랜 그런 도시의 전통과 역사를 가진 곳으로서 병성을 차지하겠다. 그래서 어제 사실은 그 주 베트남 대사 그 하노이에 있는데요. 그분이 임실 강진 분이세요. 그래서 뭐 다른 일 때문에 이렇게 통화할 일이 있었는데 그분과 하다가 저는 혹시 거기 베트남도 단오가 있나 해서 한번 물어봤어요. 그랬더니 예전에는 어마어마한 저기 행사였는데 지금 뭐 시대가 급히 변화하다 보니까 사람들이 관심권에서 벗어나 있다. 근데 그런 얘기도 이렇게 하시더라고요. 근데 방금 회장님 말씀하신 대로 전주가 그런 세시풍소뿐만 아니라 전통과 역사의 가장 중심지로 도약하려면 여러 가지 준비가 있겠습니다만 그 중에 하나가 바로 이런 단오의 활성화. 그래서 잊혀진 의미와 또 행사도 여러 가지를 이렇게 차지하되고요. 이제 코로나 시대에 접어들어서 지금 뭐 올림픽을 못 하는 상황이잖아요. 그래서 지금 적어도 1년, 2년 조금 어려움을 겪을 걸로 봅니다만은 전문가들이나 시민들이 같이 뜻을 모아서 그런 어떤 활성화 방안을 차지한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예, 지금 방금 코로나 말씀을 하셨는데 그 지금 모든 축제라든가 이런 것들이 전부 온라인으로 진행이 되고 있거든요. 그렇다면 이러한 단오라고 하는 것도 이게 포스트 코로나 시대에 어떤 방향으로 나가야 될 것인가 총장님 한번. 예, 이 코로나 사태는 돌변적인 것이었을 뿐만 아니라 각 나라마다 여기 대비하는 태세들이 각기 달랐죠. 다만 우리나라는 K 방역에서 모범적인 국가를 좀 꼽히고 있습니다. 그러나 학교 교육의 비대면 수업부터 시작해서 많은 변화가 있었고, 또 어떻게 보면 도시에 사는 사람들이 도시 교외로 탈출하려는 그런 경향마저 있기 때문에 코로나 끝난다 하더라도 코로나에 대한 좋은 의미로 보면 코로나 후의 변화, 나쁜 의미로 본다면 코로나 피해로 인한 변화가 엄청나게 올 것으로 봅니다. 그렇기 때문에 코로나 사태가 진정이 돼서 가령 내년에 우리가 단오 행사를 할 때 과연 어떻게 할 것인가,
종전처럼 완전히 개방해가지고 공개적으로 수만 명이 모일 수 있도록 하고 모일 수 있을 것인가. 또 아니면 이 비대면 행사로 하는 것을 좀 더 연장해서 할 것인가. 이런 문제가 연구 논의돼야 하리라고 봅니다. 왜냐하면 지금 코로나 이 개념은 벌써 한 1년, 2년 하다 보니까 상당히 만성화돼가지고 안 만나도 된다, 또 안 가도 된다고 하는 만연된 생각이 있기 때문에 내년에 주최 측이 단오 행사를 크게 번성하게 벌린다 하더라도 과연 모여들 것인가 하는 것도 약간 의심마저 들 정도입니다. 그래서 코로나 후에 대비하는 새로운 창작적 단오 행사에 대한 계획이 있어 마땅하다고 생각합니다. 이제 어떤 게 또 하나 문제가 되냐 하면은 앞으로 단어를 어떤 식으로 발전해 가야 할 거냐 하는 것은 대개 이제 두 가지 점을 생각해 볼 수 있어요. 하나는 이 시대의 단어라고 하는 것이 과연 어떤 의미를 부여할 수 있고, 전주 단어는 또 어떤 의미를 부여할 수 있는가, 이런 문제들. 이 전주 단어가 아까도 잠깐 말씀드렸지만은 우리나라의 다른 지역 단어와 또 이 단어가 원래 나온 것은 중국에서부터 이제 시작이 돼요. 그래서 아까 그 대로 베트남이라든가 주로 이 농업 사회에서의 그 행사가 되었는데, 우리나라에서의 단어는 들어와서 사실은 이 남쪽보다는 북쪽에서 단어가 더 북한 쪽에서 또 활성화가 됐어요. 그 이유는 왜 그러냐 하면은 이 남쪽은 추석이 더 단어보다 유주가 되었고, 설은 남북한이 다 같이 세웠고, 그런데 이제 이러한 것을 한국의 전통은 농업사회라는 것이죠. 한국의 전통이 어업사회가 아니고, 그렇다면 이 농업사회의 전통의 뿌리라고 하는 측면에서 전주 단어는 재조명이 돼야 된다 하는 것이고, 그런 것 재조명을 위해서 어떻게 할 것인가 하는 문제들을 이제 두 분한테 듣고 싶은데, 제 생각으로는 우선 이런 것들에 의한 어떤, 우리나라는 뭐 할 때마다 학술이라는 말이 나오는데, 전주 단어 활성화 방안에 대한 시민이라든가 학자라든가 각계각층의 의견을 수렴할 필요가 있다 하는 것을 한번 생각을 해. 우리 그 육장님께서도 우리 저 전북일보에서도 한번 이런 것에 대한 거 한번 기획을 하셔서 네. 그 지상 대담이라도 한번 해보시든가 하는 것도 좋을 것 같습니다. 그 전주 단어의 컨텐츠를 아까 저 자꾸 좀 과거와 현재, 농업사회와 현대, 또 세대 간에 지금 이제 50대 이상들이 느꼈던 단어의 개념하고 지금 젊은 층의 단어 개념. 아까 총장님도 말씀드리고 그랬지만은 지금 젊은이들한테 단어 아냐? 라고 물었을 적에 모른다 이거죠. 저는 가끔 그런 이야기를 해요. 과거에 있었는데 이미 잃어버린 것. 지금 잃어가고 있는 것. 그러면 앞으로 찾아야 할 것이 무엇이냐. 이 단어 하나를 놓고도 이미 단어를 가지고서 잃어버린 건 뭐고, 지금 잃어가고 있는 건 뭐고, 앞으로 찾아야 할 건 무엇이냐라고는 고민을 한번 할 필요가 있다. 그런 의미에서 단어의 어떤 새로운 컨텐츠를 총장님 어떻게 잡아야 될까요? 매우 어려운 질문이고 답변이 되겠습니다. 사실은 뭐 누누이 나왔습니다만 이 단어라는 것은 중국의 세시 풍속에서 흘러나왔기 때문에 월남이라든가 우리나라, 일본에도 약간의 영향이 있어가지고 단어를 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원래 단어 하면 중국 행사였는데 바로 강릉 단어를 세계문화유산에 등재하는 바람에 바로 중국이 발칵 뒤집어져가지고 한국에 대한 공격을 시작한 거 아닙니까? 이렇다면 자기네들 문화를 왜 너희들이 등재했느냐가 아니에요.
예. 또 그래서 그 보복으로 아리랑 또는 뭐 씨름 이런 것들을 우리 것임에도 불구하고 중국이 세계문화유산에 등재를 하고 달게 들고 했단 말이에요. 어쨌든 중국적 영향하에서 있었던 농업사회에 있는 단어이면 틀림이 없고, 또 이 단어가 어찌 보면은 아까 지적한 바와 같이 농어촌 또는 북한 또는 남한에 의해서 약간씩 차이가 있었던 걸로 보입니다. 가령 강릉 단어만 하더라도 우리하고는 전혀 생소합니다만은 남대천에서 하기 전에 일본 신사를 아마 먼저 지어가지고 거기에 대한 저항과 태양으로 남대천에서 그걸 거행을 하면서 상당히 더 번성하지 않았냐 하는 생각입니다. 가령 지금 아이고 내가 깜빡했는데 기린봉 밑에 있는 우리나라 이 조선시대 때 기린봉 아래에 있는 거. 아래에 있는 거 기린봉 아래에 있는 거 신사는 아닐 것이고. 예? 성황산. 성황당산. 내가 깜빡했네. 예, 예. 그 이제 남대천 얘기 나오다가 예, 예. 뭐 간단히 말씀을 드리고 아는 정도로 보면 성황사가 있던 곳에 일본이 1910년 벌써 이전에 10년대 성황사를 철거하고 거기다가 일본 신사를 짓는 바람에 엄청난 저항이 생기면서 강릉 남대천을 옮겨가지고 강릉 단어가 번성한 것으로 그렇게 듣고 있어요. 네. 따라서 1950년, 60년대, 70년대 여기서도 누가 제창했는가 모릅니다만 전혀 전조는 관계가 없는데 성황제를 지내고 단오를 하자는 얘기가 나와가지고 남문에서 성황제를 지냈던 기억이 좀 있습니다. 이런 것들은 뭐 꼭 나쁜 것은 아닙니다만 나무 땅 또 나무 지역에서 하고 있는 전통적인 것을 빌려다가 이걸 어떤 비빔밥식으로 만든다는 것은 그다지 바람직한 것은 아니라고 보고 어쨌든 저쪽은 성황제나 또는 풍어제를 중심으로 한 것이 됐다면 우리는 완전 무게는 농업사회적인 농경사회였지만 이제는 농경사회에서 뛰어넘어가지고 4차 산업 내지는 정보사회가 됐기 때문에 거기에 알맞는 단어로서의 재창조나 내지 재창작이 필요한 시대가 아닌가. 딱 여기서 뭐라고 내놓기는 어렵습니다만 그럼으로써 젊은이들까지도 공감하는 그런 행사가 될 수 있지 않냐. 그래서 콘텐츠는 매우 제한하기가 어렵습니다만 새로운 콘텐츠를 재창조해야 하는 것은 틀림없을 것 같습니다. 이 국장님은 네. 어떤 컨텐츠가 필요하다고 보시죠? 지금 총장님 말씀 중에 젊은이들이 이렇게 공감할 수 있는 거 그거면 좋겠다 그러셨거든요. 저도 그 부분을 아주 공감하는데 제가 일례를 들어가지고 사람들이 지금 이렇게 되어 있는 것 같아요. 보니까 전에는 전국체전을 하면은 그거를 보기 위해서 다 몰려들고 했는데 지금은 이제 눈높이가 높아졌어요. 사람들이 월드컵이랄지 또 올림픽이랄지 이런 그러니까 지금은 전국체전 해도 하는지 않는지도 모를 정도로 됐거든요. 근데 그게 하나의 시대 주류라고 보고 우리 이제 전주 단오 같은 경우도 50년 전, 100년 전, 200년 전에 비해서 지금 갖는 뭐라고 할까요? 사람들의 관심도는 조금 적어졌다고 볼 수가 있겠는데 그렇다고 하더라도 우리가 요거를 활성화하고 지키는 것은 그 의미는 축소되지 않았다 저는 그렇게 보거든요. 예를 들면은 유도 띠뱃놀이 제가 우연히 한번 보게 됐는데 거기 사실 대한민국 사람 중에 유도 띠뱃놀이를 직접 보는 사람이 몇 명이나 되겠습니까? 비율로 하면 0.000뭐1%일 텐데 그게 갖는 값어치는 있고 또 그거를 보기 위해서 일부러 오는 사람도 있잖아요. 그것처럼 전주 단오도 가지고 있는 우리가 뭐 새로운 어떤 개념을 이렇게 만들어내기보다는 기존에 하던 것이 연면이 이렇게 이어질 수 있도록 젊은 세대들에게 예를 들면 단어가 이런 거구나 하는 게 어떤 퍼포먼스가 지금 이제 코로나 이후에는
그런 것이 어떤 형태로든 되고 거기가 가면은 볼거리가 있고 재밌게끔 그게 막 아주 천재적인 그런 콘텐츠가 아니다 하더라도 기여하던 거를 조금 이렇게 뭐라 할까요? 충실하게만 하더라도 그게 하나 볼거리를 제공하고 또 새로운 그런 거가 된다고 보거든요. 예, 지금 이제 아주 그 좋으신 말씀을 하셨는데, 그러니까 이 콘텐츠라고 항상 새로운 것만이 중요한 게 아니고 네. 과거의 것들을 오늘이 어떤 방법으로 되살리느냐 이런 게 문제라고 봐요. 예를 들자면 아까 총재 몇 차례 말씀하셨는데 그네뛰기 같은 것이 아주 그 대표적인 거다 하면은 지금 그 뒤에 보면 크게 기둥 세워서 해가지고 그네뛰기 하면은 특히 안악들이라든가 나이 먹은 사람들의 성년들의 그네뛰기만 생각한단 말이에요. 그러지 말고 요즘 그 놀이터에 가면 아이들 그네가 다 있지 않습니까? 그렇습니다. 예, 예. 그러면은 아이들도 참여할 수 있는 어떤 그네를 만들어 놓고 예. 하고, 씨름이라고 하는 것도 장사 씨름이라고 게 다시 말하자면은 지금까지는 보여주는 선수가 있는 그런 콘텐츠 말고 누구나 참여할 수 그렇죠. 있는 콘텐츠로 가보자. 제가 이제 수년 전에 그 전주 이 풍남제를 맡아서 할 적에 그 유치원에 또 노인들에게 관심 있는 그 프로그램을 좀 만들어 봤어요. 그러니까 유치원에 하다 보면은 아버지, 어머니, 할머니, 할아버지, 애기 하나에 5명씩이 모여요. 쉽게 말하자면은. 그럼 노인도 마찬가지죠. 노인들이 오면 자식들도 오고 손주들도 오고. 그래서 뭐 어떻게 하면은 다양한 계층이 참여할 수 있는 프로그램을 만들어낼 것인가. 그날이라고 하는 건 중요하죠. 그 다음에 음식이라고는 또 그래요. 그 당시에 이제 제호탕이라든가 이런 걸 만들었는데 오늘날은 그런 거 아니라도 청량 음료가 훨씬 많지만 과거의 방법으로 어떤 그 청량 음료적인 것을 한번 만들어서 그날 하루만 해도 이것은 단어 때 먹던 것입니다. 이게 들어가 있는 것은 이러이러한 것들입니다. 하고 이야기할 수 있다든가 어쨌든 과거에 있는 것들을 현대에 어떻게 되살려서 사람들이 호감을 갖게 하는가. 다시 하게 되면 축제라고 하는 것은 볼거리라든가 먹거리라든가 할거리라든가 이런 것은 이제 기본적인 이야기거든요. 그러면 다만 어떻게 특화를 하느냐가 문제거든요. 그러니까 예를 들면 강릉에서 하는 것하고 법성포에서 하는 것하고 여기서 하는 것을 똑같은 의미가 없어요. 말하자면 요새 뭐 군민의날이네 뭐 하니 하면 전국적으로 다 통일돼 있잖아요. 아주 그 비싼 돈 주고 연예인들 불러다가 노래하고 그런 것 말고 전주가 아니면 볼 수 없는 것들을 어떻게 개발할 건가. 그래서 저는 가끔 그런 생각을 해봐요. 이런 것을 가지고 전국에 공모를 한번 하자. 전주라고 하는 걸 바탕에서 할 수 있는 단오 때 어떤 그 행사라든가 이런 것들을 그냥 그 몇 사람들이 아니라 한번 또 개방을 해놓고 많은 사람들한테 물어서 이걸 한번 끄집어내는 건 어떤가 하는 그런 생각도 가집니다. 이야기를 하다 보니까 이제 소위 이제 활성화 그 전략이라고 하는 것까지 갔는데 총장님 이 단어를 갖다 전주 단어를 활성화하기 위한 좀 어려운 질문입니다만은 전략은 어떤 것도 있을까요? 그렇지만 이제 우리나라의 흥이라고 하는 것은 맞장구를 치면서 장구가 나오면은 두둥실하고 자기 궁둥이를 때리는 흥이 있단 추임새가 말이에요. 넣죠. 흥이 있어요. 그러나 오늘날 국악이나 전통음악에 별로 귀에 젖어 있지 아니한 젊은이들은 최산도가 뮤지컬이고 그러면 오페라입니다. 뮤지컬이나 오페라 보면서 흥이 난다는 소리는 들어본 일이 없습니다. 안 납니다. 그건 민족적 감색이 그렇죠. 그럼 거기 뭐가 나오냐? 공감이 나와요. 아, 그렇고 좋다. 감이거든요. 그래서 서양에 대한 것은 감이고 우리는 흥이 나온다면
이 흥이 보존되지 않는 것은 전통문화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흥이 나는 것은 아무리 서구화된 퍼포먼스라 하더라도 그 속에 흥이 있는 전통적이고 전주적인 것이 가미가 안 되면 안 될 거예요. 이제 그런 창작적인 것이 오늘날 우리 소장님들이 지금 잘 하고 있는데 예. 거기에 기대하면서 나는 대답을 만들어 달라고 하겠습니다. 이제 국장님께서는 예, 저는 이런 생각을 해봐요. 뭐냐면 하나 예를 들어볼게요. 한평의 나비 축제라는 게 한때 굉장한 센세이션을 일으켰거든요. 근데 사람들이 한평 가면 나비가 많은가 보다 이렇게 생각을 하는데 사실은 한평에는 나비가 없습니다. 근데 그 당시에 제 기억에 이석형 당시 군수가 그 곤충이나 벌레 이쪽에 관심 있는 사람인데 그거를 한번 요걸로 이슈화를 해보자 해가지고 완전 부화하고 해가지고 한 거예요. 그래서 굉장히 센세이션을 일으키다 보니까 당시에 김대중 대통령이 어느 행사에 아마 시장 군수 모인 행사일 겁니다. 이석형 군수 이리 와보시오 해가지고 대동강물 팔아먹은 봉이 김선달 있잖아요. 이 사람은 봉이 김선달은 있는 것을 팔아먹는데 이 사람은 없는 걸 팔아먹는 사람이다. 이게 우리가 앞으로 갈 길이다 한 그런 장면이 제가 기억이 나거든요. 왜냐하면 우리가 거기서 우리가 이제 하나 아이디어를 얻을 수 있겠는데 없는 것도 그렇게 상품화를 할진데 우리는 어떻게 보면 있는 것도 지금 제대로 이놈을 잘 못한단 말이에요. 우리가 아무리 규모를 크게 해도 서양이나 어떤 큰 나라와 비교를 하겠습니까? 아무리 우리가 모더나이즈 해가지고 현대화 한다 하더라도 그 첨단화돼 있는데 안 되잖아요. 요거는 어떻게 보면 가장 전통적인 방식. 잠깐 그다음에 아까 총장님 말씀하신 대로 언젠가 이렇게 덕진공원 가보니까 이렇게 뭐 상수 돌리면서 농악 소리가 나니까 어린 아이들이 뒤에 이렇게 쭉 따라가면서 하더란 말이에요. 그게 아마 감이고 흥일 것 같은데 그런 식으로 조금 우리 기존에 있던 거 그거를 조금 더 재밌고 많은 사람들이 이렇게 꼭 여기 한번 전주에만 가야 있는 거구나 하는 걸 좀 느끼게 하는 게 우리가 앞으로 전주 단호가 제대로 자리를 잡는 그 요체가 아닐까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해봅니다. 예, 이제 이 축제 얘기가 나왔는데 일본에서 대표적인 축제가 그 규슈에 있는 유인의 축제가 있거든요. 백부에서 얼마 안 되는 건데 거기도 원래는 온천 지역인데 그 온천이 산골 마을인 유인에서 있다가 백부가 온천이 개발이 되니까 다 나가게 되니까 그때 고민한 것이 방금 말씀하신 것처럼 아주 엉뚱한 걸 했거든요. 그 소고기 먹고 소리 지르기 대회. 그래가지고 그 유인의 그 출양 인사들한테 소를 한 마리씩 입식을 시켜달라 봄에 해가지고 각 집에서 그 농촌에 산중이죠 산골에서 그걸 키워가지고 그해 가을 늦가을에 그 다 출양 인사들 오라고 그래가지고 소고기 먹고 소리 지르기 대회라고 해갔는데 그게 이제 일본에서 뭐 NH나 후지 TV에서 깜짝 방영하면서 저 전국적인 인기를 끌었어요. 그래서 한동안 그걸 하다가 몇 년 지나고 난 다음에는 전혀 유이라는 이름이 알려지고 난 다음에는 전혀 별개인 타악 축제를 열었어요. 타악과 거기는 아무 그거 없어요. 그 다음에 그것도 몇 년 간 다음에는 유인 영화제를 열었어요. 그러니까 제가 이야기하고 싶어서 저는 거기를 몇 차례 다녀왔는데 이 어떤 걸 이야기하고 싶으면 우리 단어라는 것도 백화점식으로 나의 볼거리가 많아야 하니까 그건 필요하지만은 어느 일정 기간 동안에는 중점적으로 예를 들자면 그네면 그네 씨름은 씨름 뭔 음식 해서 그런 것으로 명성을 올리고 하나씩 더해가면은 플러스가 예 어떨라는 거는 그런 생각을 많이 하게 됩니다. 또 이제 그 총장님 그 단어 때 아까 말씀한 대로 젊은이들 말고 이러한 그 단어에서 행해진 전통 놀이를 지금의 저 나이 드신 분이나 젊은이들이
즐길 수 있는 전통놀이 보존 방법은 없을까요? 젊은이들의 감각은 우리하고 좀 다르단 말이에요. 또 이 젊은이들이 나이를 먹으면 그 밑에 후배들하고 또 달라질 거예요. 이제 그래서 감성적 분석이 먼저 하나 있어야 할 것 같고요. 둘째는 이제 그 분석이 끝난 다음에 거기에 알맞는 놀이, 그다음에 이제 뭐 퍼포먼스를 개발해야만 할 것 같은데, 아까 이제 일본의회라든가 나비 축제 문제 나왔습니다만, 무주에서는 반딧불 축제를 했죠. 예. 그리고 그런 지역에 맞는, 무주 구천동은 뭐 반딧불이죠. 여기 이제 나비라고 그러고. 지역에 맞는 것들을 창출한 것이 이제 그래도 그동안에 전주에서 해온 것들이 한옥마을 개발이라든가 또 영화제라든가 이제 이런 것들이 있었단 말이에요. 이런 놀이와 행사가 많이 있을수록 좋습니다. 예. 다시 말하면 한 달에 한 번씩 영화 축제와 같이 우리 전주에 모이는 그렇습니다. 인원이 한 달에 한 번씩 계속 온다면 얼마나 예. 좋겠어요. 그래서 이 자리에서 일일이 나열하기는 어렵습니다만 전주의 컨텐츠로 만들어낼 것들이 여러 가지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것들을 종합해서 다시 한번 만들어낼 필요가 있다. 이제 이건 개인적으로 요 근래 하나 느낀 게 있는데요. 가령 화산동 하면은 기독교 문화가 금방 떠오르죠. 예. 근데 원래는 화산동은 기독교 문화가 없었죠. 19세기 말집에 들어왔죠. 그렇습니다. 예. 그러면 화산동에는 뭐가 있었냐면 신학교 자리에 사직단이 있었습니다. 예. 사직단. 근데 오늘날 사직단을 다 잊어버렸거든요. 네. 그 사직단이 바로 우리나라 왕조의 국가적인 신이 사직이었습니다. 예. 근데 그 사직단에 서양 귀신이 들어왔어요. 그래서 신학교가 올라타 버렸어요. 그리고 사직단을 지워버렸습니다. 근데 서양 귀신이 들어온 다음에 바로 다가산에 일본 귀신이 다시 들어왔어요. 그래서 한국 귀신, 서양 귀신, 일본 귀신이 다퉜는데 일본 귀신은 멸망하고 없어지고 어찌된 판인가 서양 귀신만 지금 남아있고 한국 귀신도 없어졌어요. 그래서 이 화산동이 전통 문화에다가 그러면은 기독교 문화에 근대 문화 이런 것들이 휩싸여가지고 상당히 좋은 문화 콘텐츠가 있어요. 근데 아무도 그 얘기는 않고 기독교는 기독교만이 자기들 성지라고만 얘기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그걸 좀 확대 재생산할 수 있는 그런 방안이 좀 필요하리라고 좀 생각이 들고요. 더구나 완산동에는 과거에 빙고, 그게 이름 빙고리예요. 얼음을 넣었던 빙고가 있었습니다. 그게 이제 주로 서빙고인데 동빙고는 서학동 쪽에 있었어요. 근데 이 빙고리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빙고리에 대한 어떤 콘텐츠 개발이 하나도 없어요. 그래서 어쨌든 전주에 개발하면 여러 개층의 또 빛나는 콘텐츠들이 있고 또 아이디어들이 있기 때문에 이걸 우리 문화원을 중심으로 해가지고 잘 개발해가지고 좀 쏘아댔으면 좋겠습니다. 예, 고맙습니다. 그런데 이제 그 말씀을 듣고 보니까 이제 전주의 대표적인 그 축제라고 할 수 있는 단오에서부터 확대되어서 총장님 말씀대로 전주라고 하는 것은 정말로 여러 가지 컨텐츠 할 것들이 많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어떻게 보자면 구슬이 서말이라도 깨어야 그렇습니다. 보배라고 얘기 나오는데 아까 이제 그 국장님께서는 그 한평 나비 축제 말씀을 하셨고 총장님께서 이제 무주 반딧불 같은 말씀하셨는데 거기에 공통점이 있어요. 뭐냐면은 한평은 그 당시 한평 군수가 거기에 관심을 갖고 하겠다는 의지를 가지고 있었단 말이에요. 그 다음에 무주 같은 경우요. 반딧불이, 우리나라 반딧불이 없는 데가 어디가 있어요. 그 당시에. 근데 무주는 그 당시 전국적으로 공모를 할 때 27군데가 공모가 되고 나중에 그 5군데로 추려졌어요. 5군데 추려진 중에서
최종적으로 두 개가 올라가요. 그 중에 하나가 경주고 하나가 무주였어요. 무주는 2위로 올라가서 1등이 아니었어요. 그런데 당시에 군수가 가서 그 울먹이면서 이 시골을 한번 살려달라 라고 하는 간절함 때문에 심사위원들이 점수를 줬어요. 그래가지고 무주가 됐어요. 그건 반딧불이고 아니면 뭐 태권도 얘기요. 지금 제가 좀 실수했는데 태권도. 태권도가 그러기는 한데요. 예. 말씀 끊어서 죄송한데 반딧불도 김세웅 군수님이 군수 되기 전에 도의원을 했었어요. 도의원을 했지. 근데 도의원을 하실 때 그 무주도 남대천이라는 데가 있는데 거기에 무주 남대천 비관리청 하천공사 해가지고 거기 뭐 오염 하여튼 그런 게 있을 때 그때부터 하여튼 반딧불에도 조금 관심을 많이 가졌습니다. 이제 궁극적으로 제가 말씀드리고자 하는 것은 아무리 지금 우리나라의 구조가 학술대회를 하고 밑에서 시민들이 누가 아무리 소리를 내도 위에 그걸 갖다 집행하고 있는 위에서 관심 받게거리면은 되질 않아요. 결국 우리 전주도 그 위에서부터 이것을 집행하는 집행부에서부터 관심을 가져야만 이게 성공할 수 있다라고는 생각이 들어요. 그러지 않고는 이제 다행히 그동안에 유명무실하게 사라졌던 단어를 올해 들어서 아주 적은 규모지만은 다시 부흥하려고 하는 의지를 가지고 지금 시작을 하거든요. 그래서 이것들이 꺼지지 않고 이 불씨가 다시 승화될 수 있도록 이제 제 개인적인 바람은 이제 총장님의 국장님도 같이 보시고 있어 뭐 어느 언론사가 됐든지 한번 이런 것들을 가지고 공개적으로 이야기할 수 있는 그래서 시민들의 관심을 불러일으킬 수 있는 그런 것들이 일어나야 되지 않을까. 근데 대체적으로 어떤 것들이든지 뭐 학술 회의 한다면 그냥 회의를 끝쳐버리고 무슨 끝이는 것이 아니라 이번 단어를 온라인으로 하지만은 끝나고 나서 여기에 대한 어떤 평가라든가 이런 것들도 다시 한번 생각해 볼 필요가 있지 않는가. 결국 다시 이야기하자면 단어는 뿌리다. 우리나라는 농도다. 농업의 뿌리는 다시 얘기하자면 생명의 뿌리고 그런 것들이 자연과 어우러지는 거다. 단오라에 대한 슬로건을 이번에 이제 그 전주의 예정을 찾는다라고 하는 그 슬로건을 지금 내세우고 하는데 전주의 옛정이 오늘 우리에게 어떤 의미가 있는가. 이제 총장님 마지막 마무리로 한 말씀 해주시죠. 전주는 과거에 우리나라에서 3대 도시 하나였다는 건 다 알고 있습니다. 그게 바로 한양, 평양, 전주였습니다. 그리고 조선조 500년을 이어간 조선조 발상지로서 다 알려져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늘날 지방도시에서 전통문화를 내세우면서도 경주나 부여에 비하면 아직도 지명도가 낮고 또 경주나 부여에 비한다면 정부의 지원도 낮고 또 어떻게 보면 주민들의 정열도 거기보다 못한 것 같고 매우 침체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걸 좀 끌어올렸으면 좋겠고 그리고 오늘날 전주에서 하고 있는 콘텐츠 또는 퍼포먼스가 된다 하더라도 또는 축제까지 포함해서 몇 가지가 안 되는데 그걸 보면 이미 김한조 시장 때 다 닦아놓은 겁니다. 한옥마을이라든가 영화제라든가 기타들이. 그리고 이제 그 후에 시장들이 보완을 해왔는데 따라서 바로 한국적으로 내세우고 그리고 세계는 그만두고라도 적어도 아시아 문화심장 터라고 뽐만 낼 것이 아니라 문화심장으로서 내세울 것을 한두 가지 좀 밀어붙였으면 하는 생각이 아주 간절합니다. 아까 말씀하신 것 같이 아무리 민중에서 이 얘기를 한들래도 우리나라는 아직도 행정 중심이 아주 크기 때문에 행정에서 끌어주지 않으면은
문화 행사도 사실 어렵습니다. 그건 돈이 필요고 자본이 필요고 사람이 필요하기 때문에 근데 따라서 지금 우리 원장님 말씀하신 바와 같이 세미나하고 끝나면 보고서 하나밖에 안 남습니다. 누가 채택은 사람 별로 없습니다. 또 그다음에 용역을 하고 나면 역시 보고서밖에 안 남습니다. 그래서 세미나도 필요하고 용역도 필요하고 논문도 필요합니다만 언론이 문제제기하고 행정에서 끌어가지 않으면 전주에 새로운 단어 용출되는 단어를 새로 만들기가 매우 힘들기 때문에 여러분들한테 부탁합니다. 이제 우리 유국장님도 한 말씀 예. 해주시죠. 너무 좋은 말씀, 좋은 결론을 다 내려주셔가지고 제가 드릴 말씀이 많지 않은데요. 저는 이 단어에 국한해서 말씀을 드린다면 우리가 없는 것도 이렇게 많이 이렇게 할 텐데 우리가 전통이나 전주가 갖는 가치가 많이 있잖아요. 그거를 가지고 있던 거를 마케팅하는데 조금 신경을 써야겠다. 그리고 기존 틀 어디서 봤음직한 이런 것보다는 기존의 틀을 지키면서도 조금 우리가 공격적으로 이런 준비를 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좀 마케팅 빨리 우리 것을 조금 잘 알리는데 조금 신경을 더 쓰자 하는 그런 말씀으로 제 말씀 마무리하겠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오늘 토론의 내용을 요약해 본다면은 전주 단오는 분명 되살릴 필요가 있고 어쩌면 지금이 전주 단오의 새로운 중흥기에 접어들었다 이렇게 이야기할 수도 있는데 이것은 어느 행정 하나가 아니라 주민과 시민 모두가 관심을 가지면서 될 수 있다. 또 전주의 단오가 전주를 넘어서 호남의 대표 문화 축제로 자리매김할 수 있도록 지금부터 다져나가야 된다. 이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오늘 끝까지 토론에 참여해 주신 두 분께 감사를 드립니다. 또 앞으로 오늘 촬영된 것은 온라인으로 촬영돼 가지고 앞으로 이게 이제 단오 축제 때 또 나가게 될 것입니다만은 어쨌든 간에 이런 것들이 앞으로 전주의 유상을 전주의 전통을 새롭게 각색하는 좋은 계기가 되기를 소망해 봅니다. 두 분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